안녕하세요. 참 얼마 전에 저에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역대급으로 시원하게 통쾌하게 복수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님이 있어요. 얼마나 독불장군에 성격도 고집도 센지 말도 못하지요. 제가 처음에 시집갈 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니,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잘생겨서 어디 지나가면 영화배우 하라는 소리도 듣고 이마도 볼록하니 제복도 좋고 관상학적으로 너무 좋댄다. 어디 점쟁이 집 가서 사주 보면 다들 하는 말이 어쩜 이렇게 사주가 좋냐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이 될 사주인데 지금 태어나서 왕을 못하는 거라고. 며느리 너는 땡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엄청 구시대적이고 자기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제 남편 훤칠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키가 169인데 저보다 작고 얼굴도 못생겨서 제가 남편에게 사진 찍자고 말 걸면 절대로 안 찍거든요. 아니야, 나는 사진 찍으면 얼굴이 호떡처럼 넙대대해서 얼굴에 기름도 나오고 너무 번들거리고 그래서 찍기 싫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시모도 지 아들이 못났다는 것을 아니까 더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때는 뭐 어디에 머리를 박은 건지 아니면 제 눈이 잠깐 삐었던 것인지 남편이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남편의 재력에 살짝 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 운영하는 고깃집 알바생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사장님이었으니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굉장히 듬직해 보이고 세상을 다 아는 사람 같아 보이고 믿고 의지해도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사장이 저에게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이제는 알바생으로 안 보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나 네가 알바생이 아니라 여자로 보여.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평범한 여자라면 속으로 늑탱이 주제에 꼴값 떤다.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늙어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린 여자애한테 되도 않는 멘트나 날리고 콱 진짜 눈가를 뽑아버릴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던 저는 세상에 사장님이 내게 고백을 하다니 나는 사장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인가 봐. 어떡해? 마음이 엄청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바보 같은 저는 사장의 그 말에 푹 빠져서 결국 고백을 받았고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남자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나서 결혼이 급한 남자였고 바보처럼 착하고 남자의 기분에 맨날 맞춰주고 저보다는 남을 더 우선시하는 저는 그 남자의 상황에 맞춘 거였어요. 그래도 뭐 처음에 남편이 고깃집을 운영할 때는 장사가 잘 되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네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서 다행이다. 왜 요즘 TV 보는데 능력도 없고 뭣도 없는 애들이 마누라한테 갑질하고 밥 차려오라고 그러잖아. 적어도 네 남편은 그런 건 없으니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지. 에휴, 니네들은 결혼 일찍 하지 마라. 그리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이랑도 결혼하지 마라. 체력부터가 다르고 마인드도 너무 달라. 내 남편은 무슨 조선시대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니까. 밖에서 지가 서열이 낮으니 집안에서 나한테 서열 노릇하려고 하고 진짜 장난 아니야.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좀 안타깝게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갔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정에 속상한 티를 안 냈습니다. 괜히 친정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싫고 딸이 시집가서 잘 살기를 바랄 텐데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인내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에게 갑질하고 조선시대 남자처럼 유교적으로 구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최고고 우리 아들을 며느리인 네가 받들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 아들을 만난 너는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보통 사람 마인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침에 가지무침이랑 고기 산적 먹는 것을 좋아하니 꼭 좀 아침에 넣어줘라. 아들이 배가 살살 아프다는데 잘 때 배를 좀 문질러주고 샤워할 때 귀 뒤에랑 귓바퀴도 잘 닦았는지 확인 좀 해줘라. 손이 많이 가는 아이야.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하나하나 챙긴다고 생각해. 이런 전화를 쉴 새 없이 했어요. 저는 속으로 에휴, 꼴값 떤다. 왕? 21세기의 왕? 나보다 키도 작고 잘난 거 하나 없는 남자를 콩깍지 씌워서 결혼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도대체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이고, 진짜 속 터져서 죽겠네. 저는 가슴팍을 팍팍 쳤습니다. 이 말을 시모한테 할 수도 없고 그저 저는 영혼이 없는 채로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시모에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히 이럴 뿐이었죠. 하여튼 아주 맘마보이를 제대로 만나서 골아픈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남편놈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제가 말은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 입금을 안 해주는 겁니다. 당신 왜 요즘 생활비 입금 안 해줘? 아, 좀 기다려봐 좀. 남편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짜증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왜 짜증이야? 갑자기 그냥 내가 생활비 달라고 독촉한 것도 아니고 왜 안 주냐고 물어본 건데. 아이씨 진짜 좀 기다려 보라고. 나 머리 아프니까. 이유도 모른 채 저는 남편의 짜증을 받았습니다. 당황했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남편의 고깃집이 알고 보니 빚더미에 허우적거린 거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남편놈이 고깃집으로 버는 돈을 도박에다가 꼬라박았더라고요. 남편의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남편의 속사정을 듣게 되었지요. 아유, 재수씨는 몰랐구나. 철수 그 녀석 고깃집 확장한다고 마포구에 빚내서 하나 더 냈다가 쫄딱 망했잖아. 철수가 자존심도 세고 또 여자 앞에서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니까 재수씨한테 말 안 한 거 같은데 이번에 철수 파산 신청했어.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고깃집도 빚 못 갚고 월세도 거의 반년 넘게 밀려서 저번 주에 압류 들어오고 아마 다음 달에 자리 뺄 거야.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 어머님도 벌이가 없어서 제 남편에게 용돈을 받고 어머님이 사시는 월세도 남편이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망하게 생겼다니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나한테? 뭐가? 당신 고깃집 파산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거 왜 말을 안 했냐고.
남편의 동공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뭐 금방 해결될 일이니까 말을 안 한 거지. 그리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되는 일도 없고, 안 그래? 남편의 반응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장난하냐고. 내가 당신 아내 아니야? 그런데 당신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당신 친구한테 들어야 해? 이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야, 당신. 저는 속상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존심 지킨다고 담배만 뻐끔거렸지요. 환상과 이상적인 삶에 젖어 사느라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답이 없는 놈이었지요. 아주 지 귀에 있는 귓밥처럼 미래가 꽉 막혀가지고 파낼지도 모르고 그냥 밀어넣는 놈이었어요. 결국에 한 달 뒤 압류가 진행되었고 고깃집은 날아가고 남편은 파산 신청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비밀로 하게 되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파산한 거 절대로 말하지 마. 엄마는 아들 잘난 거 하나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알겠어? 에휴,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의 고깃집이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하느라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면서 침묵을 했어요. 여전히 어머님은 지 아들 망한지 모르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고,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니? 별 보잘것없는 알바생이 우리 아들 만나서 팔자 쫙 피고 두 다리 쫙 뻗고 살고, 너는 우리 아들을 모셔야 해, 정말. 눈치도 없는 어머님의 말에 제 속만 터졌지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참네,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새끼줄처럼 베베 꼬이고 풀리지도 않고 지금 내가 가장이 되어서 죽겠는데, 뭐? 누가 누구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살아? 아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산 이후에 맨날 도박이나 하고 술만 마시는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했어요. 제가 전공이 건축가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니까 국비 지원 사업으로 목가구를 만드는 일을 배웠고, 그걸 배우면서 제가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고 꽤나 봐줄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의뢰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이사를 가면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일반, 그냥 평범한 사무직 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파산하고 능력이 없어지자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오게 되었고, 저는 결국 그 목가구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재능이 있다니까? 여자치고 힘도 세고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로 트렌디함을 표현하고 대단해. 진짜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능이야, 재능. 사람들의 말에 저는 으쓱해졌고 더 많은 작업을 했어요. 제 가구가 잘 팔리고 입소문이 나니까 이곳 저곳에서 저에게, 저희가 이사를 가는데 저희 집 구조에 맞는 것도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디자인이 너무너무 이뻐서 작가님한테 가구를 의뢰하고 싶어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꼭 사고 싶어요. 저는 일복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밀려오는 일에 정말로 웃음을 머금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 집의 가장은 제가 된 것이었죠. 적어도 한 달에 순수익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엄청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손도 다 까지고 손가락에 전부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남편이 당신이 이제 돈 버니까 우리 엄마 월세랑 그런 것 좀 내주면 안 돼? 지금 내가 빚내서 엄마한테 보내주고는 있는데 내가 다시 사업 성공할 때까지만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월세와 용돈을 남편의 명의로 보내줬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제가 여전히 남편의 등에 업혀서 속 편하게 사는 줄 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무래도 돈이 좀 벌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우리 엄마였지요. 엄마, 왜 이렇게 고기를 못 씹어요? 예전에는 제가 고기 사드린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서 콧노래도 부르셨잖아요. 내가 늙어서 그런가? 이제는 고기 씹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맛있는 고기도 맛없게 느껴지네. 어느새 늙어버린 엄마.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가고 어딘가 서글픈 눈동자를 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어요. 엄마는 나 때문에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딸내미는 시집가서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시모랑은 매일 통화하고 생각을 해보니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가 아파서 그런 거지?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딸내미 돈도 이제 잘 벌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딸한테 의지를 하지. 저는 그날 바로 엄마의 손을 잡고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아이고, 안에 다 골마가지고 고름도 나고 잇몸 상태도 상당히 안 좋으세요. 엄청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아프실 때 바로 오시지. 참다가 병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의사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정말로 죽 먹는 것도 힘들었을 거라고. 아마도 병원비 때문에 꾹 참고 아파도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산 것 같다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휴, 엄마. 딸내미한테 말도 안 하고 병만 더 키웠네. 나 모아둔 돈 있으니까 이걸로 뒤에 어금니 임플란트 3대 하고 오른쪽에 썩은 것도 뽑아서 왼쪽 다 끝나면 오른쪽 임플란트도 하자. 딸, 엄마는 괜찮은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엄마, 돈 생각하지 말라니까? 엄마 딸, 이제 돈 잘 벌고 잘 나간다고, 응? 엄마는 참 고맙다, 우리 딸. 참 고마워.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임플란트 몇 대는 보험이 되지만 나머지는 보험이 안 되었어요. 게다가 잇몸이 다 녹아내리고 안에 있는 뼈도 삭아가지고 뼈 이식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비용이 거의 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갈 때마다 내는 비용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거뜬히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나 엄마 임플란트 하느라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긁었어. 어? 뭐라고? 그렇게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내 돈 쓰는데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해? 당신 돈도 아니고 내가 번 돈인데 뭐가 너무해? 아니, 그건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괜히 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로서는 어이가 없지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못생긴 호떡 같은 얼굴도 뚱한 표정을 짓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엄마 임플란트를 해주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이 맛에 돈을 버는 거지. 다른 게 뭐 있겠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써야지. 더 돈 벌만 나지. 괜히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려온 심호의 전화 한 통. 이 전화가 저의 머리 꼭지를 잡고 돌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어머님.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게 꼭 이유가 있어야 하니? 네?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시비를 터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1차로 화가 났습니다. 너, 내 아들 돈으로 네 엄마한테 임플란트 해줬다며? 이제는 내 아들이 네 돈 같아? 네? 그게 무슨... 어제 다 들었어. 아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 엄마, 내가 돈 벌어서 장모님 임플란트 해줬다고. 기분 좋다고.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아니?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내 아들이 힘들게 고깃집 장사해서 네 엄마한테 임플란트를 해줘야겠어?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머님은 진짜 고막이 터질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제가 제 돈 벌어서 엄마한테 해준 임플란트를 남편은 지 엄마한테 자기가 돈 벌어서 장모한테 해줬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봐요.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 사돈한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살살 구슬려서 내 아들 돈을 빼내서 지네 집에 가져다가 바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날이 밝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부은 거였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오해가 아주 단단히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전화를 팍 끊었습니다. 와, 진짜 열받더라고요. 뭐 이런 모자가 다 있어. 화를 빽 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갔어요. 하도 열받아서 오늘 집에 남편 오면 죽었어. 도대체 나를 어떤 여자로 만드는 거야? 내가 지 파산한 것도 숨겨주고 지 엄마 월세랑 용돈도 지 명의로 넣어주고 있는데 속이 화산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 상태로 집에 가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팍 치는 겁니다. 아, 뭐야? 뒤를 돌아보니 글쎄 심호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뒤통수를 때리세요? 왜냐고? 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안 때리게 생겼니? 아이고, 이제는 똥 싼 놈이 겨 묻은 놈한테 성낸다고 아주 가지가지한다. 내 아들 돈이 만만하니? 쉽니? 사돈한테 돈 1,000만 원 써도 되는 돈이 니네 아들 돈은? 아주 집안에 비단뱀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 아주 얄밉고 재수 없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뭐 이런 것을 내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당신 아들, 키도 작고 맹꽁이처럼 생긴 당신 아들, 이제 능력남 아니에요. 그냥 고깃집 하다가 망해서 빚쟁이에다가 도박까지 해서 인생 시궁창으로 빠진 그냥 그저 그런 아저씨일 뿐이라고요. 내가 목수일해서 목가구 디자인해서 지금 저희 집 먹여 살리고 있는 거고요. 어머님 용돈이랑 집 월세도 제가 내고 있어요. 제가 남편 자존심이랑 체면 때문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남편 명의로 보낸 돈 전부 다 제 돈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임플란트 해준 것도 남편 돈 아니고 제 돈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면 뭘 좀 알고 말하세요.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멀쩡한 사람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은 현실을 부정하시더군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망하긴 왜 망해? 니는 애가 이제 거짓말까지 그냥 서슴없이 하는구나? 끝까지 어머님은 현실을 부정하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했습니다. 바로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당신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여기 편의점에서 친구랑 깡소주 까고 있어. 당신 이제 나 못 참겠어. 당신 고깃집 파산한 거 어머님한테 말했고,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시자 달고 갑질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당신이 내가 엄마한테 임플란트 해준 거 당신이 해줬다고 거짓말 쳤다며? 아니 잠깐만, 혹시 엄마한테 말한 거야? 아니 나 파산한 거? 당신 어디야? 집 앞이야? 기다려. 남편은 편의점에서 깡소주를 마시다가 바로 집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원숭이가 그려진 사각 팬티를 입고 위에는 나시 입은 채 아주 개페인인 상태로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그 꼴도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남편은 제 옆에 있는 시모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네가 말해보라고 진짜 파산한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니 파산, 그래 맞긴 하지만 그래도 파산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나는 다시 사업을 할 거고 성공할 거야. 아주 말은 그럭저럭 화려하게 또 포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저씨, 쉰내 나는 아저씨,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허상에 젖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 거야? 내가 속이 터진다 정말로.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왜 그래? 당신은 파산한, 돈 못 버는 백수라는 사실이 현실이고, 지금 일도 안 하고 현실 도피하면서 대낮부터 소주 마시고 있잖아.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 지금 당신은 정상이 아니야. 그거 내가 확실히 말해줄게. 당신은 정상이 아니야. 마누라 돈 빼먹고 살고 있으면서 지 엄마한테는 온갖 텃세에 마누라 뒷담 까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어머님한테 뒤통수를 맞아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거의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호통을 치고, 어머님 또한 저에게 네가 그렇게 성격이 더러우니 우리 아들이 고깃집에 신경을 못 쓰고 네 성격 받아주느라 파산한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 아들, 그렇게 잘난 우리 아들이 꼬꾸라진 거 아니냐고. 끝까지 지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파산한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똥물에 사는 사람이라서 가치관 자체가 똥이구나. 그래서 내게 이렇게 더러운 기분을 선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똥꼬지 그만 부리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드님이 너무 잘생겨서 영화배우 해야 하는데 저랑 결혼해서 그러지 못했다고요? 아드님 키는 대한민국 신검 남자 평균 키보다 5cm 작고요. 얼굴은 농약 안 친 한라봉처럼 여드름 자국이 흉터로 변해서 울퉁불퉁하고, 안색은 4대강 녹조처럼 쾌쾌하고 미래가 없는 안색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아드님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제가 미쳐가지고 8살이나 많은 아저씨랑 결혼해서 이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제 재능 찾았으니까 제발 당신 아들 저한테 가져다가 비비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급이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내일 모레 쉰이면 지 밥은 지가 차려 먹을 것이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대체 언제까지 차려줘야 해요? 어머님은 저의 촌철살인과 같은 팩트 폭력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더라고요. 아니 네가 진짜 며느리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순간 어머님이 실어증에 걸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던 거였죠.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은 주제 파악 좀 해. 당신이 언제까지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들어보니까 고깃집에서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총각인 척하고 알바생들한테 찝적댔다며?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아? 진짜 한심해. 아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앞으로 당신이 겪을 미래는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이제는 받아들여. 알겠어? 저는 소리를 빽 지르고 남편에게 퇴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단히 제 물건을 찾아 친정으로 갔네요. 엄마에게 이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혼한다고 하면 엄마가 엄청 속상해할 줄 알았는데 이미 엄마는 눈치를 다 챘더라고요. 엄마는 네가 그 집에 가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어. 내심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네가 이혼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잘 됐다. 목가구 디자이너로서 능력도 있고 내 딸은 남편, 남자 없어도 잘 살 팔자이니 엄마는 이혼하는 거 응원이다. 내 딸, 잘 결정했어. 제가 을에 겁을 먹어서 엄마한테 속마음 터놓지도 못하고 그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했는데 다 부질없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을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도 다 났나 봐요. 역시 사람을 속일 수 없었지요. 더군다나 엄마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나서 소장을 썼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제가 감히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괘씸했던 것인지 제가 있는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야, 나와. 아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을 만만해 콩떡으로 하나.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 소장을 먼저 날려? 나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시부렁탱이 놈이 진짜? 어디서 내 딸을? 딱 기다려. 엄마는 대문을 열고 남편의 넓적뺨을 쫙 때렸습니다. 복도가 울릴 정도였어요. 고개가 팍 돌아간 남편은 장모님 하면서 얼이 빠진 채로 장모를 쳐다보았고 엄마는 산멧돼지 같은 썩을 놈아. 어디서 내 딸한테 막대하고 있어? 자네 제정신인 건가? 어디서 장모 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나가 죽어. 엄마는 손에 있던 썩은 대걸레, 하수구 청소하느라 썩은 내가 진동하는 버리려고 했던 걸레로 제 남편의 얼굴을 팍 때렸어요. 그 때국물이 남편 입에 들어가고 남편은 끄악 포효를 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엄마가 신발을 들어서 남편 머리에 팍 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찾아오면 신고하겠네. 알겠어?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 대신 남편에게 복수를 했고 장모한테 아주 매운맛을 본 남편놈은 한마디도 못하고 깨갱했네요. 그러다가 지 분을 못 이겨서 우리 엄마 집 앞에서 무슨 산 멧돼지처럼 소리를 지르다가 옆집에 사는 조직생활 하는 무서운 아저씨, 야쿠자 문신을 한 아저씨가 나와서
뭐야? 뭔데 남의 집 앞에서 소리 질러? 죽을래? 어디 뭐 별것도 없어 보이는 놈이 대낮부터 짜증나게 멱다는 소리를 내고 난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한테 겁주니 남편은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통해 빠르게 도망갔네요. 그 모습을 문구멍 사이로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요. 아주 강약약강의 표본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에 정신적 피해 보상 민사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시모는 속이 터져가지고 화병이 났다고 들었고, 남편 놈은 만만할 줄 알았던 제가 제대로 뒤통수 치고 복수하고 이혼 소짝 날리니 술독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친구한테 들어보니 재수씨, 아니 이제는 재수씨 아니지. 그 녀석 완전 인생 패인 됐어요. 말도 마요. 다 벌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도박에 중독되고 고깃집도 건성건성 운영하더니 예견된 일이죠.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그놈은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훨훨 사세요. 보니까 목가구 쪽에서 이름도 날리시는 것 같더만. 결국 저는 정말 끝끝내 완전히 이혼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방금도 서랍 하나 만들다가 이렇게 짬내서 사연을 썼네요.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임플란트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엄마가 더 이상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고개를 뜯는 모습에 그간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보았네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열심히 살다 보면 마음 편히 나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참 남자 한번 잘못 만났다가 지옥구덩이로 들어갔다 겨우 나온 저의 인생을 회고하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하여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